자, 이번에는요, 수다학 파인드매스 시즌2 함께 할 텐데요. 산업에서 수학이 문제점을 해결했던 그런 것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아마 남자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갈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야, 이거 뭐 자동차. 네. 이거는 사실 그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로망이죠. 특히 저는 특히 이제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네. 디자인 특이한 차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사고 싶은 차들 한 200개 정도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살 수 있는 차는 2개 들어있습니다. 네. 돈이 없으니까. 두 개는 가능한 건가요? 살 수 있는 차, 앞으로 살 수 있는 차는 2개 있는데 그래서 왜 이걸 수닥에서 굳이 다루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차를 살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방법을 수학적 계산으로 이게 도움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큰 돈 필요하거든요. 좋은 차들은. 과연 정말 그럴까요? 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거는 이리 씨의 바람인 것 같고요. 자, 과연 자동차 산업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기술들을 바탕으로 발명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시간보다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더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제 자동차가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첨단 기술의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현대 기술의 집약체이며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인데요. 이와 같은 자동차 산업의 높은 기술력의 기반에는 수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 대를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만 대략 2만 개가 넘으며 그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밀한 기계입니다. 이에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수학적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급제동을 해야만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만약 눈이나 비가 올 때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서 바퀴가 미끄러진다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ABS 장치는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와 바퀴의 속도를 비교해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곧바로 속도를 줄여주는 장치인데요. 이러한 ABS 장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돕는데 수학적 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는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 각 시스템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이때 신호를 주고받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수학의 이진법입니다. 즉, 자동차가 달리는 동안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이를 다른 시스템에 알리기 위해 복잡한 전기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전기 신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간단한 이진수 신호로 바꿔보내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제어 장치에는 이진법뿐 아니라 행렬과 미분 방정식 등을 적용한 수학적 계산이 이루어지며 또한 많은 부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최적화 이론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자동차의 여러 가지 현상을 해결하여 우리는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발명된 뒤로 130여 년간 인류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준 자동차.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만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확대했고 여기에도 수학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연비는 자동차 엔진의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되도록 적은 양의 연료를 써서 먼 거리로 가도록 만들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연비를 개선하고 배기가스의 양을 줄이는 방법에도 수학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학적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의 발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람들은 친환경 자동차를 넘어 더욱 똑똑한 자동차를 원하게 됐고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인 자율주행차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우려를 예방하고 자율주행차가 사고 없이 안전한 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 수학적 계산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글로벌 기업인 아이사는 자동차의 사고 상황을 분석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즉, 수학적 모델을 통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 변화가 낮은 차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상 수학을 통해 설명했는데요.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이들의 연구는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 곳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안겨준 자동차.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학. 과연 이외의 자동차 산업 분야에 수학이 어떻게 사용돼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을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진법, 행렬, 미분 방정식, 거기에다 최적화 이론까지 정말 이 자동차 안에 수많은 수학 이론이 지금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놀란 게 자동차 부품이 2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긴 그렇게 작은 부품들이 다 모여서 자동차가 움직이게끔 만들려면 당연히 엄청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리 씨가 말한 디자인에서부터 네. 미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자동차의 그런 갖가지 부분에 다 수학적인 요소가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 이를 예로 자동차 안전띠 있죠. 네. 그 안전띠의 폭이 몇 센티미터인지 아세요? 8cm 되는 것 같은데. 4.7cm입니다. 그렇게 얇았어요. 오, 얇았어요? 오. 근데 이게 폭이 좁으면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런 압력들이 이 좁은 폭으로 몰리게 돼서 탑승자가 더 위험하게 다칠 수도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폭이 넓으면 이게 잘 꼬여가지고 이제 이용할 때 불편함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폭이 꼬이지 않으면서 충격이 일어났을 때 그 압력을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가 오, 4.7cm라는 좋네요. 거를 수학적인 요소로 알아낸 거죠. 네. 그리고 또 바퀴도요. 예. 바퀴의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그 스포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네. 부분의 개수를 세어보면 보통 이렇게 5, 7, 9 이렇게 홀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홀수로 되어 있는 이유가 홀수가 되면 삼각형의 그 안정성을 네. 유지해서 그 바퀴가 잘 그 힘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만약에 4, 6처럼 짝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스포크들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 차의 하중이 이 스포크에 쏠리게 돼서 그 휠이 파열되기 쉽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수학이 안전한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참 주도하는 좋은 학문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뭐 하나하나 다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뭐 바퀴 하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바퀴 좀 비싼 거 타이어 그런 거 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더 계산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맨날 뭐 싼 거 이런 것만 찾았는데 그게 일리 있는 말인 게 실제로 한 자동차의 그 운전자들이요. 네. 특정한 자동차를 이용한 운전자들이 유난히 허리 디스크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았다고 네. 해요. 그래서 그 자동차 왜 그런지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가 왼쪽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더 치우쳐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밟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가 허리로, 아플 수밖에요. 이렇게 무리가 가서 그런 통증을 호소했다고 오. 하는데요. 핸들의 위치라든지 브레이크 페달 위치 같은 것도 다 개발을 할 때 사람의 인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편리함과 더불어 자동차의 안전까지도 그 설계까지도 하는 데 있어서 네. 수학이 굉장히 크게 뒷받침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한 데도 수학의 도움을 줬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자율주행차가 이제 슬슬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안전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언젠가는 수학이 다 해결을 하겠죠?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제어 장치들이 자동차 실내에 들어있고 그게 그 안전을 되게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수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뭐 너무 명확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으면 뒷차가 갖다 쿵 받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고 수학적 계산을 해버리면 노면의 마찰 상태, 그다음에 속도, 바람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자율자동차가 확보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안전이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글로벌 기업 아이사에서는 책임 민감성 모델인 RSS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네. 이 자체가 수학적 모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수학적 모델로 이 사람이 더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더 잘못했는지를 판단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이 물리학의 현상을 설명할 때 또 수학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물리학과 공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수학을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영상에서도 이제 위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제품의 어떤 제품의 재료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차의 어떤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했는데 위상 수학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네. 수 있는데 물체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구멍의 개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멍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컵에 보면은 구멍이 하나 있죠. 네. 그러면 위상적으로 봤을 때는 도넛과 컵이라고 하는 것이 위상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 때에 다른 부분과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고정하고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한 후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구멍을 뚫어서 재료의 무게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게는 줄이고 비용도 줄이게 네. 되면서 가벼운 무게로 안전하게 사람과 부품을 버틸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위상수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굉장히 심플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주행 자동차도 그렇고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되겠죠, 선생님? 일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전체 국민 생산에서 우리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산업이 큰 만큼 일자리도 많고 연구가 될 분야도 굉장히 많은데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엔진 같은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그 컴퓨터 제어 같은 전자 제어 부분도 있고 이제 너무 여러 가지 분야가 자동차에 모여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전공한다고 그래서 자동차학과가 있기도 하지만 전자공학과도 자동차, 그렇죠. 기계공학과도 맞아요. 자동차, 유체공학도 자동차, 디자인도 자동차, 심지어는 소재까지 자동차에 관련된 산업이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될지 정말 수소 자동차가 될지 전기 자동차가 그래, 될지 진짜. 지금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영역에 수학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로 차지하고 있는 게 더 정밀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 틀리면 안 되고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창의력과 어떤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 이런 것까지도 자동차 산업에서는 필요한 영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동차 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면 아마 길거리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미래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이 차를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수학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자동차는 좀 수준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런 것만 생각해도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희 수학은 다음 주에도 즐거운 수학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늘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